저희 샵에 온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때는 잘 나갈 때였어요? 아니면 번아웃일 때였어요? 굉장히 잘 나갔을 어, 때였습니다. 네.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죠? 네. 저도 그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붙임머리와 릴리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32살 릴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개월째 영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맞아요? 네, 일단은 채널이 있으니까. 요즘은 제 일상을 담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먹는 거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까 요리도 하고 맛집도 다니고 이렇게 뷰티 쪽으로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던데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요리였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자신 있어요? 저는 파스타 쪽이나 약간 일본 가정식 저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봤어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랐어요. 가족들과 다 같이. 미용에도 워낙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스텝 겸 또 배울 겸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스텝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붙임머리 쪽에도 워낙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미용 쪽에서도 좀 헤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 미용 스텝의 대우가 한국처럼 안 좋은가요? 더 심합니다. 일본은 미용 대학을 졸업을 해도 정말 유명한 살롱에서는 3년 동안 그 전단지 알바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샴푸 머신이라고 하는데 샴푸만 하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게 조금 일본 문화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미용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근데 미용을 했다고 하긴 너무 쑥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네. 저는 좀 충격 먹었던 게 고등학교 때 제 첫 그 실습으로 미용실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시급이 1,400원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엄마 아빠한테 하루에 10,000원씩 받았었거든요. 그 하루 종일 일해도 그만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하다. 심하지만 페이는 셉니다. 하지만 그 대우와 하는 일거리가 진짜 정말 손님 머리를 만지기까지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조금 빨리 만지는 것 같은데 일본에 비교해서는 근데 일본은 정말 좀 오래 걸려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도 일반 미용을 했던 터라 일반 미용을 시작을 했었는데 붙임머리에 관심은 있지만 그냥 시작하진 않고 제가 여러 샵들을 다니면서 붙임머리를 받았었어요. 좋아하고 항상 약간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일본에서만 받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붙임머리도 한국이 좀 일본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닦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덜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생겨서 내가 배우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런 약간 욕심이 좀 생겨서 아 그럼 일반 미용을 그만두고 붙임머리랑 특수머리 쪽은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배우게 됐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이 차니까 독립을 조금 바로 하게 됐었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자리를 터잡은 곳이 이제 상수 쪽이었어요.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클럽도 많이 다니고 제가 라이터를 나눠줬어요. 제 명함처럼. 태우신 거 아니에요? 태우신 다음에 짧아진 머리 붙이러 오라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제가 지금도 손님들한테 라이터를 드리는데 클럽 가면 다 라이터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난 명함을 뿌리지 말고 라이터를 뿌려야겠다 해서 라이터에 제 이름이랑 이제 약간 문구를 넣어가지고 라이터를 줬어요. 그래서 친한 이제 오빠들 막 샵에 라이터 바디아티즘에도 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라이터를 저도 어릴 때 클럽 갔을 때 네. 명함을 참 많이 뿌리고 다녔거든요. 아, 네. 어차피 뭐 저는 클럽에서 잘 먹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저기요 이런다면 아 됐어 이러면 아 그거 말고 타투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서 항상 명함을 주고 남자든 여자든 화장실 앞에서도 주고 많이 그랬었어요. 아, 막 혼자 시작할 때니까 머리 해줄게, 머리 받아봐 하고 막 클럽에서 따라준 적도 있고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이름 뭐야? 나도 따줘 막 이러면 콘로우 따주고 클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을 조금 많이 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는 근데 그때 홍보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제 성격상
일적으로는 되게 예민해서 그렇게 홍보가 잘 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정말 저는 매일매일 죽을 듯이 막 더 홍보를 해줬는데 못하면 민폐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연습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좀 더 많이 이렇게 흥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네. 사업이 좀 잘 되셨을 때 네. 최고 매출 같은 거 한번 옛날이니까 한번 그쵸, 그쵸.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다 떼고 순수익 2,500원 더? 그 어떤 금액이라는 게 항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20대 월 몇 억 막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타투를 하다 보니까 본인 손으로 일을 하면은 2천만 원 이상을 벌기가 진짜 한 달 내내 일해야지 일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그죠? 그거는 이제 진짜 몸을 아예 갈아 넣으셔서 번 돈이겠네요. 네, 정말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는 예약이 하루에 1개, 2개가 있는 날이 저의 휴일이었어요. 기본 항상 4개 이상씩이 됐었고 그때도 실제로 24시간씩 일을 했었고 또 수강해드리는 분들도 교육비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어린 나이에 좀 벌게 돼서 흥청망청 썼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보상 심리가 좀 엄청 생겼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좀 사업이 흔들리셨던 거예요? 네, 사업이 크게. 어떤 게 흔들린 거예요? 뭐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재밌게 놀다가 뭐 일을 안 하셨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사업이 크게 흔들렸던 거는 확실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 망한 거는 코로나 때 거의 망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세보니까 한 8명, 9명 정도가 수강생이 있었었고 약간 타투 쪽으로 치면은 저희는 수강생이랑 문화생이 약간 합쳐진 느낌으로 이제 3개월에 딱 한 명만 받아서 그 친구만 무조건 100%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 너무 고맙게도 저를 믿어줘가지고 다 직원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직원이 6, 7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저의 새끼들, 제자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처럼 해서 이제 샵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근데 사실 그때도 손님들이 와, 여기만 어떻게 잘 돼요? 여기만 잘 되나 봐요 할 정도로 괜찮아서 저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길어졌잖아요, 코로나가. 붙임머리가 미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비싸지만 제일 또 나중이 되는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은 머리를 코로나여도 커트를 하셔야 되고 뭐 여성분들도 뭐 뿌염 같은 거라던가 파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붙임머리가 단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거의 자취하시는 분들 한 달 월세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막 뚝뚝 막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던 게 있으니까 고정적인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손님은 툭툭 없고 근데 그 와중에 오시는 분들도 어쨌든 제가 원장 타이틀이니까 저한테 예약을 해주시니까 우리 직원들은 와가지고 그냥 진짜 제 서브만 보다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해산하는 게 맞겠다 돼서 이제 한두 명씩 찢어지게 되고 큰 샵에서 계속 그냥 저랑 또 한 명 딱 수강생 더 있어서 그렇게 둘이 한 1년 정도를 더 버텼던 것 같아요. 계속 망했죠. 계속 툭툭. 그 찢어질 때 울었어요? 네. 카톡하면서도 울고 너무 슬펐죠. 근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샵 차린 친구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흔들리신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망했다고 해도 돼요? 네. 쫄딱. 네, 완전 망하신 다음에 뭔가 다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에 복귀를 했지만 번아웃이 바로 왔다고. 코로나 때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잠깐 일을 되게 주춤했던 이유가 뭔가 어쨌든 항상 노력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해도 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진짜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되게 힘들어서 오히려 막 신규 안 받을게요. 기존으로만 할게요. 라고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이제 기존 손님들이 진짜 계속 와주셔가지고 나 다시 일어서 볼까? 하였으나 이제 제가 너무 자만하고 했었던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일어나면은 예전처럼 다시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손님들 오고 신규분들 오시겠지 했는데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손님들은 당연히 이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난 될 줄 알았는데 신규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되게 주춤주춤해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치가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딱 이렇게 띵 하고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될까?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되는 거예요. 쭈구리가 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호랭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막 할 정도로 좀 그랬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정말로 다 접어야겠다 해서 막 사진들도 다 보관으로 돌리고 막 했었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왔던 손님들이. 그래서 제 손님들은 막 2, 3년 된 정도가 아니고 다들 막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어디에 있건 와주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그분들은 머리를 안 기르세요? 머리를 계속 붙이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미친년들이라 그러는데 계속 잘라요. 머지모라고 머리 갖고 지랄하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있는데 그 머지모 애들이 그렇게 제가 제가 잠깐 중랑구에도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중랑구까지 찾아오고. 머리를 좀 기른 다음에 그냥 무료로 릴리님이랑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순 없대요. 그래서 자른다고. 그렇게 삭발한 친구도 있고 진짜 실제로 삭발한 친구도 있고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솔직히 안 오거나 저를 안 찾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고 다른 일을 하며 살았을 텐데 잊을만 하면 그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냐, 머리가 지금 시급하다, 붙여야 된다, 딴 데 가봤다, 안 된다, 책임져라,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손님들이 이제 영업을 하라고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좀 상황이 됐네요. 그죠? 저한테 실제로 막 욕박은 손님도 있고 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런 게 진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들 타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흐름이 타투에서 뭔가 수강생이 많아질 시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서 안 배웠던 친구가 없을 정도로 타투가 다 있거나 배웠거나 해서 주변에선 딱히 뭐가 반응이 없었고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시거든요. 정말 보수. 이거 했어 라고 하니까 의외로 나중에 지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으신데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어서 그랬던 거. 좋으셨나 보다. 내심 은근 본인은 못하시니까. 내심 바랬던. 가족 이름들을 새기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이보경 딸이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예요.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일찍 좀 어린 나이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어머니가 낳은 동생인데 이 동생도 이제 제가 일본에서 자랐던 것처럼 동생도 같이 일본에서 어린 나이부터 있어서 이제 동생은 아예 귀화를 했거든요, 일본인으로. 그래서 이제 어디에든 가족관계 증명서건 어느 서류에도 일단 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또 막 뭐든 다 너무너무 좋고 막 행복했던 가족과의 기억은 물론 아닌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되게 새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몸에 이렇게 가슴 쪽에는 꼭. 뜻깊은 게 있네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 분들 이름을 되게 많이 새겨줘 봤거든요. 네. 그게 좀 가장 안 혼나는 타투잖아요. 레터링은 하고 싶고 한글로 한 거는 또 좀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차라리 막 아랍어로 쓰는 거보다 막 영어로 쓰는 거보다 맞아요. 한자보다 한글로 하는 게 차라리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글이랑 이어서 나가서 여기 이렇게 해리마 사랑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좋아하던 언니가 손편지를 써줬는데 그 밑에 해리마 사랑해라고 써 있어서 그걸 똑같이 이렇게 새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붙임머리 일을 할 때 손 자세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손으로 닦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 데다가 조금 새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손을 많이 쓰고 저는 또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부엉이가 사실 있었는데 부엉이 너무 좀 하찮은 부엉이여서 좋아하는 또 동생한테 행운을 가득 담은 우리 만다라를 새기자 해서 이렇게 악수할 때도 서로 행운을 주고받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담았고요.
이쪽 팔로 넘어가면은 좀 타투가 없거나 타투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그 팔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라고 하는데 원래는 블랙암으로 다 덮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팔에는 좀 제 자신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전복도 있고 좀 20대 때의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주제 없이 넣어놨었는데 그 번아웃이 그놈의 번아웃이 약간 제 인생 자체도 너무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 자체는 다 붙임머리였는데 그래서 다 덮자. 30대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해서 블랙암을 덮으려고 했는데 너무 말리더라고요. 타투가 많은 분들조차 너무 또 급발진하지 말아라. 번아웃이 많은 걸 가져가셨네. 왼팔도 가져가셨네. 네. 그리고 선생님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계기인 타투가 있어요. 제가 사실 미완성인 타투는 되게 많은데 쪽팔린 타투는 없거든요. 아무리 남들이 구리다고 해도 나는 괜찮은데 제가 정말 수치심까지 드는 타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쪽 팔에 있는데 사실 이 문신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레드와이키키에서 하는 그 망한 문신 문의를 할까 싶었지만서도 그것조차 너무 창피해서 못 물어본 타투인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을 알기 전에 이제 조금 타투를 해주고 있었던 그 언니도 배우는 중이었는데 친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엄청 기가 막힌 뱀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 안에 막 꽃무늬도 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 이쪽 팔을 받고 싶어. 우리 엄마가 또 뱀띠잖아 하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생님 도안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선생님 그렇게 시그니처 그 뱀으로 샥샥 돼가지고 그래서 뭐야 이거 이 사람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퀄리티가 넘사여서 제가 그때 선생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 사람 거 봐봐. 지금 이걸 내 팔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또 이쪽 팔에 이따 한번 보여주시죠.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선생님한테는. 여기 저 팔도 블랙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점으로 이용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붙임머리 이게 센 언니다 이런 별명이 이렇게 붙었었던 적이 있었고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제 자신한테 이제 해당되는 일인데요. 이게 문신이 있으면은 특히나 요즘 뭐 어떤 미디어 댓글들이나 항상 보면은 문신을 하는 건 자유지만 문신을 하면 평생을 남들한테 뭐 해명하면서 살아야 됨.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를 뭐 설명하면서 살아야 됨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제 자신한테 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계속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사람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짜치지 않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려고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약간 채찍질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잡게 하는 그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 문신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좋아서 한 타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얘가 좋은 그게 돼야지 이게 있는데 나는 좋아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생기고 제 삶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신이 있으면 사실상 사람들은 어쨌든 있으니까 나쁘게 보건 좋게 보건 눈길이 한 번씩 더 가요. 그럴 때 제가 좀 더 내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더 유명해지고 아니면 다른 일로라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면 내가 좋다고 한 타투가 나한테도 좋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 잘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막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자유니까요. 제가 제 자유대로 한 것처럼. 그리고 보이니까 욕하시는 것도 속으로 욕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시면 타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타투가 있는 사람이건 우리나라 타투이스트 분들이건 정말 멋있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만 더 넓게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보셨다는 거는 타투에 대해서 좋건 나쁘건 관심은 있으셔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타투가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은 선입견이 조금 깨졌으면 좋겠는 바람은 좀 있고요. 네, 애는 착한데 좀 좋게 봐주세요. 네, 붙임머리 많이 받으러 와주세요. 어려운 머리도 다 하고 투블럭, 뭐 쇼컷, 항암 붙임머리까지 다 합니다. 잘합니다. 네,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그마이트키 채널은 오키나와를 한 통에 담았다 프리미엄 남성 헤어 그루밍 브랜드 도어스 포마드와 함께합니다.